재판은 이게 형사재판이 아니고 정치재판입니다. 우선에 국회의원의 3분의 2가 탄핵 표결을 했고 네. 그래서 이제 재판 진행된 건데 저는 사실은 그 당시에 그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문을 다시 한번 다 읽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거기 보면은 지금 사람들이 비난하는 그런 여러 가지 뭐 세월호 때 뭘 어떻게 했네 또는 네. 뭐 공무원을 어떻게 했네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제 헌법재판소가 그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 네네. 인정하지 않았는데 헌법재판소 요지는 그런 겁니다. 다시 어떤 대통령으로서 통치를 하기에는 너무 신뢰를 많이 잃었다. 네. 뭐 이게 요지거든요. 이건 이제 말하자면은 그 여당의 분열, 다음에 그 청와대에 그 대응하는 대응의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결정된 것인데 당시에 이 대통령 그리고 이 보수정당의 대통령을 뽑았던 지지자들로서는 이게 상당히 수긍하기 힘든 것이죠. 왜냐하면 이건 정치의 실패거든요. 무슨의 네. 여당 내부의 실패이기도 하고 또 청와대의 그 실패이기도 하고 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 실패를 이 지지자들 받아들이기 어려운 겁니다. 어려운 예. 것이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지금 사실은 뭐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이분들이 비판적이거든요. 굉장히 그런 문제에서는. 왜냐하면은 자유한국당 역시도 그 탄핵에서는 탄핵을 찬반에 갈렸던 인물이 지금 같은 국회의원에 있는 것이고. 예.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. 이 결국에는 정치의 실패고요. 네. 당시에 탄핵을 다시 되돌이켜 보면은 지금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민정수석은 당시 탄핵이 또 안 될 거라 봤습니다. 그래서 국회에서 탄핵으로 가는 것을 사실 당시에도 주저하고 반대하기도 했었습니다. 지금 돌이켜 보면 모든 것들이 여야도 마찬가지고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은 이 굉장히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을 때 국회에게 그러면은 거국내각을 구성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. 네네. 그리고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어떤 제안을 하기도 했는데 그건 또 야당이 또 거절했거든요. 그런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결부돼 가지고 탄핵이라는 유사 일에 처음 있는 이제 우리 한국 그 정치사에 있는 사건이 터졌는데 역시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풀 수밖에 없습니다. 네. 이건 뭐 법리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요. 그리고 법리만 하더라도 굉장히 좀 무리한 부분이 많습니다. 뭐냐니까 지금 아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금 그 보석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법원이 뭐 이명박 대통령의 하소연을 들어줘서 한 게 아니고요. 네. 지금 이 재판이 너무 길어지면서 곧 구속 기한이 다 다가오게 됐습니다. 그렇죠. 그런데 항소심에서 이게 구속 연장을 3회만 할 수 있거든요. 그게 언제 구속 기한이냐면 4월 8일입니다. 그런데 지금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 바뀌었습니다. 그래서 그 남은 기간 동안에 이 재판을 마치기 어려울 지경이거든요. 그럴 네. 경우에는 구속 기한을 넘기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풀어줘야 됩니다. 조건 없는 석방이 되는 겁니다. 그러면은 근데 지금은 풀어준 게 아니고요. 사실상 가택 연금과 똑같은 겁니다. 그리고 오히려 법원이 재판을 더 길게 이끌기 위해서 사실상 구속과 비슷한 조건으로 밖으로 내준 겁니다. 왜냐하면 재판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이죠.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은 그러니까 이전에 그 법조에서 제가 법조 출입 기자들 들어보면은 좋은 사건은 좋은 수사는 아주 심플해야 됩니다. 그리고 네. 많은 걸 엮어가지고 길게 이어질 수 없고 그 논란이 길어지지 않도록 아주 분명한 증거와 이걸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이 사건이 길어지고 있다는 것.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지금 무려 32년을 지금 형을 앞두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예. 그런 측면에서